미국 북동부의 항구 마을은 겨울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한겨울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바닷물의 소금기와 오래된 목재 부두의 습기가 섞인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고, 바람이 한번 휘몰아칠 때마다 가로등 불빛이 둥글게 흔들리며 골목 끝 어둠을 짧게 깎아냈습니다. 거리는 예전처럼 떠들썩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이 철수한 뒤 어업은 빠르게 줄었고, 조선소는 문을 닫았습니다. 유리창에는 임대라는 붉은 글씨가 겹겹이 붙어 있었고, 주말마다 열리던 길거리 벼룩시장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습니다. 새벽을 깨우던 망치질과 경적 소리는 사라졌고, 대신 회색 파도가 기둥을 때리며 남기는 둔탁한 규칙만 남았습니다. 마을회관은 그런 변화를 견디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임 장소처럼 보였습니다. 퇴역 군인 지원 모임이 열리는 날이면 낡은 난로가 고든 열을 내고, 사람들이 둥그런 탁자에 둘러앉아 설탕을 2번 넣은 커피를 나눴습니다. 로버트는 그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해병대에서 2차례 복무했고, 전역 후에는 항구 경찰로 15년을 일했습니다. 오른쪽 무릎에 남은 오래된 부상 때문에 비가 오면 관절이 욱신거렸지만, 그는 여전히 사람들 일을 자신 일처럼 챙겼습니다. 누구는 그를 옛날 얘기를 좋아하는 노인이라고 가볍게 말했지만, 그 말의 가벼움이 그의 하루를 가볍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웃어 넘겼고, 웃음이 멈춘 자리에서 오래전 이름들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그는 손목에 오래된 시계를 한 번 더 만졌습니다. 유리 표면에 난 흠집 사이로 바늘이 잔잔히 움직였습니다. 끝내 지키지 못했던 약속 하나가 그 시계 속 초침처럼 멈추지 않고 마음을 휘돌았습니다. 그날 오후 모임이 끝나고 회관 문을 나서는 순간 칼날 같은 바닷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는 코트를 여몄습니다. 골목에는 지난주 눈이 얼어붙어 요철처럼 남아있었고, 전봇대에는 오래된 구인 전단과 잃어버린 반려견 찾는 안내문이 포개져 너덜거렸습니다. 담배를 꺼냈다가 주머니로 되돌려 넣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폐질환 진단서에 박힌 검은 글자가 그의 손을 가볍게 붙들었습니다. 부두 끝으로 걸음을 옮기던 로버트의 시야에 낯선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13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얇은 재킷 하나에 목도리도 없이 바다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아이의 어깨가 작은 깃발처럼 떨렸고, 2 손은 오래된 나무 상자를 끌어안은 채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멈춰 섰다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추운데 여기서 뭐하니? 낮고 단정한 목소리를 내었지만 아이가 흠칫 어깨를 움츠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대신 코트 단추를 2개 풀어 숨을 좀 더 길게 쉬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로버트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이 좀 덜 부는 줄 알았어요. 곧 갈 거예요. 어디 사니? 집은 멀지 않니? 부두 건너 언덕요. 엄마가 이걸 주셨어요. 아이는 상자를 들어 보였습니다. 오래된 나무결이 손자국처럼 달아 있었고, 모서리에는 작은 금속 장식이 달려 은빛을 잃은 채 반짝였습니다. 안에 뭐가 있니? 로버트가 물었습니다. 아이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군번줄 하나, 바랜 편지 몇 통, 그리고 색이 빠진 사진 한 장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병사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선 사람이 로버트였습니다. 사진 속에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어깨에는 모래가 옅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로버트의 심장이 한 박자 늦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가 아주 오랫동안 잊으려 했던 얼굴들이 그 좁은 사각형 안에서 한꺼번에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디서 났지? 목소리가 바람에 걸려 낮게 떨렸습니다. 아이는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엄마가 주셨어요. 아빠 물건들이래요. 엄마는 아빠가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했다고 했어요.
근데 사진 속에 있는 이 아저씨, 지금 제 앞에 있잖아요. 그 말이 끝난 순간 바다의 소리가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로버트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젊은 자신을 중심으로 왼쪽에 선 전우의 웃음, 오른쪽에 선 전우의 눈썹, 그 뒤에 반쯤 접힌 천막의 그림자와 멀리 모래 언덕의 곡선까지 모두가 현장감 있게 튀어나와 그를 에워쌌습니다. 코끝에는 사막의 먼지 냄새가, 귀에는 무전기의 잡음이, 손바닥에는 무거운 물통의 금속 차가움이 되살아났습니다. 무엇보다 선명했는 건 한 아이의 이름을 부르던 밤의 기억이었습니다. 한 번만 더, 한 걸음만 더, 다다르지 못했던 거리를 떠올릴 때마다 손목시계의 유리 위로 김이 서렸습니다. 로버트는 서둘러 눈을 깜빡이고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성함이 어떻게 되니? 아이는 조심스럽게 한 이름을 말했습니다. 로버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의 야전병원에서 잠깐 스쳐갔던 그 여인의 편지가 함께 복무하던 전우의 주머니에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마지막 수송기 명단에서 그 전우의 이름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두 손이 상자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로버트는 코트를 벗어 아이의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춥겠다. 미안하지만 잠깐 회관 안으로 들어갈까? 따뜻한 차가 있어. 그리고 천천히 얘기하자. 아이는 코트 소매 안에 손을 깊숙이 찔러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부두를 돌아 회관 쪽으로 걸었습니다. 빙판처럼 얼어붙은 자갈길에서 로버트는 자기 보폭을 줄였고 아이가 미끄러지지 않게 한 발짝 뒤에서 발을 맞췄습니다. 회관 문을 열자 뜨거운 공기와 오래된 카펫의 먼지 냄새가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로버트는 구석 주전자에 물을 데워 종이컵 2개에 따랐습니다. 증기가 올라오자 아이의 눈두덩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내가 여기 올 수 있었던 건 아마 엄마가 용기를 낸 덕분일 거야.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왜 오늘이었을까? 아이는 상자의 편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모서리는 수십 번 접혔다 펴진 듯 연해져 있었고 뒷면에는 영문 주소와 숫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편지의 첫 문장은 어눌한 글씨로 시작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편지가 당신에게 닿는다면 전장에서 한 아이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로버트는 더 읽을 필요가 없다는 듯 편지를 덮었습니다. 약속. 그 단어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모양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컵을 내려놓고 아이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가진 이 물건들, 그리고 내 엄마의 이야기 다 중요하다. 서두르지 말자. 하지만 한 가지만은 지금 말해두고 싶어. 나는 도망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내 앞에서 다시 한다. 오늘부터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겠다. 아이는 고개를 숙였고 두 손으로 컵을 감싸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컵 가장자리에서 허옇게 피어오르는 김이 그의 볼을 스쳤습니다. 로버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시계를 꺼내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늘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어느 틈에 그의 어깨를 무겁게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깨의 무게가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미뤄둔 약속은 오늘로 끝내자고. 시계바늘이 한 칸 더 전진했습니다. 바깥의 바람 소리는 여전했지만 회관 안 공기는 조금 덜 차가웠습니다. 아이는 코트를 여며 입고 상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로버트는 문을 열며 말했다. 이제 우리가 같이 확인하러 가야 할 곳들이 있어. 내가 알고 싶어하는 대답들. 한 번에 다 말하진 못하겠지만 하나씩 찾아가자.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얼지 않게 하는 일이 우선이야. 문이 닫히며 바람이 한 번 세게 들이쳤고 가로등 불빛이 문틀 위에서 짧게 흔들렸습니다.
로버트는 그 불빛 아래서 잠깐 멈춰 섰다가 아이와 발을 맞추어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눈발은 얇아졌고 부두 쪽 하늘은 아주 조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잃어버린 이름과 잊힌 기록, 그리고 오래전 자신이 외면했던 자리들을 다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의 맨 앞에 이 아이가 서 있다는 것도. 회관을 나서자 눈발이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얇은 구름 사이로 달빛이 스며 나와 부두의 거친 나무 판자 위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아이의 걸음을 맞추며 천천히 항구를 벗어났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상자를 품에 꼭 안고 있었지만 일부 때와는 다르게 그 눈빛 속에 미묘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 때마다 로버트는 자연스럽게 아이 쪽으로 몸을 기울여 바람길을 막아주었습니다. 아이는 그때마다 잠시 로버트를 쳐다보다 다시 발을 옮겼습니다. 그 시선에는 아직 낯섦과 경계가 섞여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어쩌면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회관을 나서자 눈발이 잦아든 밤하늘이 드러나 있었다.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이 부두 위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고 그 빛은 오래된 나무 판자 사이로 얇게 쌓인 눈 위에서 은빛으로 반짝였다. 바닷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한낮의 매서움보다는 한결 누그러져 있었다. 로버트는 아이와 나란히 걸으며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부치의 뽀드득 소리가 그들만의 리듬을 만들어냈다. 아이는 여전히 상자를 꼭 품에 안고 있었지만 부두에서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르게 그 눈빛 속에 서서히 온기가 번지고 있었다. 로버트는 아이 쪽으로 살짝 몸을 기울였다. 매서운 바람이 몰아칠 때마다 자신이 아이를 가리도록 걸음을 맞췄다. 아이는 처음엔 아무 말 없이 걷다가 몇 번이나 힐끔 로버트를 올려다보았다. 그 시선에는 아직 경계심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 알 수 없는 신뢰의 씨앗이 튀고 있는 듯 했다. 춥지 않니? 로버트가 물었다. 아이는 작게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어깨는 바람에 따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로버트는 아무 말 없이 코트 단추를 하나 풀어 아이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아이의 표정이 놀란 듯 잠시 굳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고마워요라고 속삭였다. 잠시 후 둘은 언덕 위 작은 집 앞에 도착했다. 나무 계단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처마 끝에는 고드름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다. 집은 오래된 외관과 달리 창가 안쪽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로버트는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 오늘부터는 내가 내 편이 될 거다. 아이는 한참 망설이다가 천천히 문을 열었다. 실내로 들어서자 바깥보다 약간 따뜻한 공기가 감싸왔다. 하지만 난방이 약한 듯 차가운 기운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부엌에서 끓고 있는 수프의 냄새가 희미하게 퍼져 있었다. 거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로버트의 시선을 단숨에 붙잡았다. 군복을 입은 한 남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 미소와 눈매는 아이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아이가 그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빠예요.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했죠. 엄마는 늘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로버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전쟁터의 모래바람, 총성, 그리고 부상당한 채로 서로를 부르던 동료의 목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 아버지와 함께했던 마지막 순간이 머릿속에 선명히 되살아났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 그 고통을 그대로 꺼낼 수 없었다. 대신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내 아버지는 정말 용감한 분이었고 무엇보다 너를 무척 사랑하셨을 거다. 아이의 눈가가 약간 붉어졌지만 그는 눈물을 삼키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부엌에서 푹푹 끓는 소리와 함께
수프가 완성되었다는 냄새가 더 진하게 번졌다. 로버트는 아이를 식탁으로 이끌어 나란히 앉았다. 수프의 따뜻한 김이 얼굴을 감싸자 아이의 경직된 표정이 조금씩 풀렸다. 몇 숟가락을 뜬 아이의 볼이 붉어지고 마침내 조심스럽게 웃음이 번졌다. 그 웃음은 오랫동안 추위와 고독 속에 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다는 신호였다. 식사가 끝난 후 아이는 상자 속에서 오래된 편지 하나를 꺼내 로버트에게 건넸다. 봉투에 모서리는 달아 있었고 글씨는 희미했지만 힘이 있었다. 로버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편지를 읽었다. 당신이 이 편지를 보고 있다면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제 아들이 자라서 이곳을 찾게 된다면 꼭 그를 지켜주세요. 짧지만 무게 있는 문장이었다. 전쟁터에서 미처 다하지 못했던 마음과 약속이 응축된 듯 했다. 로버트는 편지를 천천히 접어 상자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나를 찾아온 건 우연이 아니야. 내 아버지와 내가 나눈 약속이 널 여기로 데려온 거다. 앞으로 나는 그 약속을 지킬 거다. 너와 함께. 아이는 상자를 품에 안고 고개를 끄덕였다. 방 안의 공기는 한층 더 따뜻해졌고 창밖의 차가운 달빛마저 부드럽게 느껴졌다. 밤이 깊어지자 로버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앞까지 걸어갔다. 그는 아이에게 코트를 다시 입혀주며 말했다. 춥다. 문단속 잘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 아이는 낮게 고마워요라고 대답했다. 그 한마디가 로버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잔잔한 울림을 남겼다. 문을 나서며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별빛이 반짝였고 그것은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희망이 다시 깜빡이는 것처럼 보였다. 로버트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그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창문 밖에는 부드러운 눈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하늘은 맑았다. 로버트는 부두 근처 작은 빵집에서 각 구운 빵과 우유를 샀다. 종이봉투 속에서 풍기는 따뜻한 향이 손끝까지 온기를 전했다. 그는 아이가 있는 집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전날 밤의 대화가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아버지의 편지,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자신이 품었던 약속. 그 모든 것이 로버트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무게를 만들고 있었다. 문 앞에 도착하자 아이는 벌써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코트 주머니 속에 작은 손을 넣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어제보다 조금 더 환한 표정이 있었다. 아침 먹자. 로버트는 봉투를 흔들어 보이며 웃었다. 아이는 부끄럽게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어 로버트를 안으로 들였다. 식탁 위에 빵과 우유를 놓고 둘은 마주 앉았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빵을 한 입 베어 물더니 금세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따뜻한 빵이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순간 그 표정 속에 묻혀있던 슬픔이 잠시 사라지는 듯 했다. 로버트는 그런 아이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내 상자 속에 다른 건 없니?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빵 부스러기를 털어내며 상자 속에서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냈다. 노트는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표지에는 희미하게 이름이 적혀 있었다. 로버트는 손끝으로 그 이름을 따라 쓰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건 아버지의 일기예요. 아이가 말했다. 로버트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다. 전쟁터의 일상, 전우들에 대한 기록,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오늘도 무사히 돌아가길이라는 문장이 빼곡했다. 그러나 마지막 몇 장은 글씨체가 흐트러져 있었고 문장 사이사이에 마치 급하게 쓴 듯한 암호 같은 글이 보였다. 로버트는 그 암호를 보는 순간 오래전 자신이 속했던 부대의 비밀 통신을 떠올렸다. 그것은 전투 상황이나 이동 경로를 숨기기 위해 쓰이던 특별한 암호였다.
그는 곧장 이해했다. 이건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아이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보고이자 경고였다. 그러나 아이에게 그 사실을 바로 말할 수 없었다. 혹시 이걸 읽을 줄 아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니? 로버트가 물었다.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도 이건 잘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냥 아빠가 남긴 이야기라고만. 그 대답에 로버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이 암호가 풀린다면 어쩌면 그날의 진실이 드러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진실은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것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로버트는 아이와 함께 집 밖으로 나섰다. 부두 쪽으로 가는 길목에서 바람이 다시 거세졌다. 눈발이 흩날리며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다. 그때 부두 맞은편에 검은 코트를 입은 낯선 남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두 사람을 향해 고개를 갸웃하더니 천천히 담배를 꺼내 물었다. 로버트는 순간적으로 경계심이 치밀었다. 낯선 이의 시선이 아이를 향한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저 사람 알아? 로버트가 낮게 물었다. 아이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로버트는 그 낯선 남자의 태도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아이의 어깨를 살짝 밀며 말했다. 오늘은 다른 길로 가자. 두 사람은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좁은 골목은 오래된 벽돌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로버트를 바라봤다. 왜 그래요? 로버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내 아버지가 남긴 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어서 그래. 아이의 눈에 호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번졌다. 집으로 돌아온 후 로버트는 작은 화로에 불을 피웠다. 주황빛 불꽃이 일렁이며 방 안을 천천히 데웠다. 그는 아이에게 말했다. 혹시라도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절대 대답하지 말고 바로 나를 불러.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안했다. 밤이 되자 로버트는 홀로 부두 근처를 돌았다. 낮에 보았던 그 검은 코트의 남자는 사라졌지만 바닷바람 속에서 묘한 기척이 계속 느껴졌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단순히 과거의 기억을 되찾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싸움 한가운데 아이와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로버트는 깊이 잠들지 못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렸고 지붕 위에서 눈이 미끄러져 떨어지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렸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살짝 열었다. 바깥 공기는 차갑고 맑았지만 그 속에 묘한 긴장감이 스며 있었다. 부두 쪽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금속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눈 위를 천천히 밟고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 로버트는 본능적으로 몸을 굳혔다. 그는 코트를 걸치고 조용히 문을 나섰다. 골목을 빠져나와 부두로 향하자 멀리서 낮에 봤던 검은 코트의 남자가 서 있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두세 명의 그림자가 그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로버트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낮게 무언가를 속삭이며 바다를 가리키고 있었고 잠시 후 작은 가방 하나를 바닷물 속에 던졌다. 얼어붙은 물결이 크게 일렁이며 부서졌다. 로버트는 숨을 죽인 채 뒤로 물러섰다. 이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아이의 아버지가 남긴 암호, 그 속에 담긴 경고, 그리고 나타난 낯선 자들. 모든 것이 하나의 줄로 연결되고 있었다. 그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 화로 앞에 앉았다. 불꽃이 튀며 타들어가는 나무 냄새가 진하게 퍼졌지만 마음은 전혀 따뜻해지지 않았다. 아침이 되자 아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상자를 안고 나왔다. 그러나 로버트는 아이에게 웃어 보이면서도 속으로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오늘은 밖에 나가지 말자. 집안에서 시간을 보내자. 아이는 의아해했지만
로버트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을 보내기 위해 로버트는 아이에게 작은 목재 모형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나무를 깎으며 칼끝에서 떨어지는 조각들이 바닥에 수북이 쌓였다. 아이는 집중하며 서서히 모형의 형태를 완성해 갔다. 그러나 작업 중에도 로버트의 귀는 바깥 소리에 곤두서 있었다. 누군가 문 앞을 서성이는 기척이 간헐적으로 들렸기 때문이다. 정오 무렵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가 울렸다. 로버트는 손짓으로 아이를 조용히 시킨 뒤 천천히 문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보이는 건 검은 장갑을 낀 손, 그리고 그 위에 놓인 흰 봉투였다. 그는 재빨리 봉투를 집어들어 문을 잠갔다. 봉투 안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다. 그 아이를 넘겨라.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로버트의 손이 봉투를 쥔 채로 굳어졌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상대는 아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봉투를 불 속에 던졌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재로 변하는 동안 로버트는 결심했다. 더 이상 방어에만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오후 로버트는 아이를 데리고 마을 외곽의 낡은 창고로 향했다. 창고 안에는 그가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물품들이 있었다. 군용 담요, 비상식량, 그리고 오래된 무전기. 로버트는 무전기의 전원을 켜고 특정 주파수를 맞췄다. 지직하는 소음 끝에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이군, 로버트. 그 목소리는 과거 전장에서 함께 싸웠던 동료의 것이었다. 도움이 필요해. 로버트의 말은 짧았지만 그 속에 모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 동료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다. 위치와 상황을 알려줘. 우리가 간다. 로버트는 좌표를 전송하며 말했다. 시간이 많지 않아. 그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어. 창고 문을 닫고 돌아오는 길, 아이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로버트는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너와 내 아버지가 지켜온 것이 누군가에겐 두려움이고 누군가에겐 욕심이 되는 거야. 하지만 넌 혼자가 아니야. 아이의 눈에 불안과 안도가 동시에 스쳤다. 밤이 찾아오자 마을은 눈 속에 잠겼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도 로버트는 느낄 수 있었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발걸음이 서서히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곧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올 것이라는 걸. 밤은 깊어갔고 마을은 눈으로 덮인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로버트의 눈은 잠들지 못했다. 창밖 골목 끝에서 스치는 그림자의 움직임이 거듭 그의 신경을 자극했다. 손에 쥔 오래된 권총의 금속이 차갑게 느껴졌다. 불빛이 깜빡이는 순간 창문 너머로 낮에 보았던 검은 코트의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그 옆에 서너 명의 인물이 더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분명히 이 집을 향하고 있었다. 로버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아이를 깨웠다. 아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로버트는 조용히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속삭였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만 따라해. 아이는 눈빛이 단단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이를 코트 안에 감싸 안고 뒷문으로 향했다. 뒷골목은 어둡고 조용했지만 멀리서 바닷바람이 거세게 몰아쳤다. 그때 무전기에서 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로버트, 우리 도착했다. 내 위치로 가는 중이다. 희미한 안도감이 그의 어깨를 스쳤다. 하지만 동시에 발걸음이 빨라졌다.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상대가 움직이면 모든 게 끝날 수 있었다. 골목 끝을 돌자 갑자기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이 튀어나왔다. 로버트는 아이를 뒤로 밀치고 빠른 동작으로 한 명의 팔을 꺾어 쓰러뜨렸다. 다른 한 명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지만
로버트의 차가운 시선과 총구 앞에서 멈췄다. 길을 비켜. 로버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 순간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와 함께 강한 헤드라이트가 골목을 비췄다. 눈발이 흩날리는 빛 속에서 무장한 3명의 남자가 걸어왔다. 그들 중 한 명, 로버트의 옛 전우가 미소를 지었다. 여전히 빠르군. 짧은 인사 뒤 전우들은 순식간에 상황을 정리했다. 검은 코트의 남자와 그의 동료들은 저항할 틈도 없이 제압되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로버트는 아이와 함께 창고로 돌아왔다. 전우 중 한 명이 상자와 노트를 살펴보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야. 내 아버지가 남긴 건 부패한 장교들이 은폐한 전쟁 범죄의 증거야. 이걸 세상에 알린다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다. 아이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상자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가 지키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였군요. 로버트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내 아버지는 너만큼이나 이 진실을 지키고 싶어 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은 내가 이어받았다. 아이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방 안의 공기가 서서히 풀리고 밖에서는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몇 주 후 진실은 세상에 공개되었다. 신문과 방송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고 오래전 묻혀있던 이름들이 다시 빛을 보았다. 하지만 로버트와 아이는 조용히 마을을 떠났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닷가를 따라 걸으며 새로운 도시로 향했다. 아이는 이제 웃는 시간이 많아졌고 로버트의 옆에서 두려움 대신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부두에 서서 로버트는 바다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약속은 지켰다. 속삭이듯 뱉은 그 말은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갔다. 아이는 로버트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요? 로버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어디든 내가 안전하고 웃을 수 있는 곳으로. 그 한마디가 그들이 향할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 눈부신 새벽빛이 두 사람의 발걸음을 감쌌다. 그 순간 로버트는 깨달았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여정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닌 두 사람의 이야기로 쓰여질 것이라는 걸.